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46명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명 중 4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지난 12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작년 7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벌여 110명으로부터 94억 원을 편취한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지인으로부터 포섭당해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일부는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해 조직에 포섭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25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며 결심 공판을 진행한 피의자 46명을 제외한 7명은 별도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교육청입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충남교육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지철 충남교육관과 함께 이 충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온돌봄입니다. 네네. 좀 변화가 큰데요. 좀 학부모님들도 체감을 할 게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충남형 늘봄 학교였는데 올해는 충남 온돌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실면에서 많이 달라진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명칭 외에도 지원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아시는 대로 1, 2학년을 전에 무상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 3학년서부터는 3학년에 한해서는 연간 50만 원의 방과 후 돌봄 이용권을 지원하게 돼서 희망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방학 중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학 중 돌봄 시수가 늘어난다는 점이 상당히 달라진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돌봄도 좋지만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 점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좀 확충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꼼꼼히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모든 돌봄교실에는 화상 인터폰 서비스가 있어서 부모님 오셨을 때 연관해서 부모님이 맞으시는지 확인하고서 학생들을 귀가할 수 있도록 또 배치를 했다.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충남형 돌봄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또 하나 또 짚어볼 게 제가 기초학력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네. 책임 교육 학력이 확대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교실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그게 안 될 경우는 학교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는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운영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초학력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올해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한 책임교육 학년제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다 묶어서 기초학력 책임학년제라고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진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공부의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올해는 모든 학교에서 독서, 인문 소양 교육을 통해서 그냥 수학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이 독해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독서 교육에 대단히 중점을 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과학적이고 또 개인 맞춤형의 그런 지원을 하고자 디지털 학력 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기초학력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한글 기초부터 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학력이 부족한 원인이 뭘까, 이런 것을 이 디지털로 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충남의 모든 시군교육청에는 학습종합 클리닉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들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가든지 또 그 학생들을 별도의 전문가 집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운영해서 네. 기초학력 문제를 최대한 잡고 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관님께서 이제 임기 내내 누구나 좀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볼 게 바로 이제 과밀학급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또 학급당 학생 수에 또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말씀대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또 학생의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 수를 줄이는데 올해 초점을 뒀습니다. 그동안 1학년은 다 20명으로 맞췄는데 2학년이 26명, 24명, 이렇게, 또 28명 이렇게 되는데 올해 2학년은 무조건 24명으로 좀 다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3, 4, 5, 6학년의 경우 또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교사를 늘려야 되는데 교사 정원이 교육부에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 4, 5, 6학년은 한 명씩 네. 학급당 인원을 한 명씩 줄여내서 선생님들의 업무도 줄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천안, 아산, 홍성 등의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올해도 3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3개 이루어진 학교만큼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과밀학급이 좀 해소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개 학교에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네. 여기에는 52명의 과밀학급 전담교사를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2분 선생님이 계시거나 이렇게 돼서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이 미처 손길이 안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 손길을 주실 수 있도록 또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가면 이런 문제들이 더욱 대폭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충남교육의 현장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수입 축산물로 인한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3일부터 4일까지 수입식품 전문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단속반은 61개 업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는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21건에 대해선 현지 계도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수익식품 전문 판매 업소에서 수거한 축산물 25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서산시가 석유화학 업종 관련 근로자 지원에 나섭니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버팀 이음 프로젝트는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와 재취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는 지역 내 기업으로 재취업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서산으로 온 근로자 260명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도내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100명에게는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화물 운송업 종사자와 현장 일용 근로자 등 5천 명을 대상으로 1회 5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오는 31일까지 대산보건지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진영의 소수 정당과의 연대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발표로 한 차례 내홍을 치른 뒤 상황이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최근 강득구 최고위원과 조국 대표가 설전을 벌이며 상황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다면 통합을 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강 최고위원은 조 대표를 향해 옹졸하게 정치하지 말고 더 큰 호흡으로 정치하라고 직격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연초 쌍특검과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전선을 꾸렸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후 각종 현안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연대에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미등록을 겨냥해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방선거에선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며 이제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차례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9일 국방 반도체 육성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과 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이 국방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 반도체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 반도체 자립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 문화권 정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고구려 등 9개의 역사 문화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진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10일 어기구 의원은 당진 해경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약 9개월 동안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경제성 분석 등을 거칠 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해경인재개발원은 당진시 합덕읍 일대 3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어기구 의원은 해경인재개발원은 당진에 들어설 첫 국가기관이라며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 사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김홍열 호서대 부총장이 12일 충남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청양 지역 변화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청양 AI 농사 로봇 실증 단지 조성과 어르신 밀착 안심케어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김홍열 부총장은 충남도 의회 9대 10대 도의원을 지냈으며 충남도 정무수석 보좌관을 거쳐 현재 호서대 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12일 오성환 전 당진시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라
황침현 부시장이 당진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황침현 당진시장 권한대행은 13일 시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과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또 선거와 관련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신학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 환경 검사를 합니다. 이번 검사는 급식 식재료와 조리 과정에서의 청결 상태 준수 여부 확인과 학교 주변 조리 제품 판매 업소의 위생 취약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도내 학교 급식과 조리 도구, 학교 주변 기호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원은 최근 봄철 신학기에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섭니다. 청양군은 2026년 상반기 귀농인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4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연 2% 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청양군은 이번 상반기 선정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지원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16일부터 해누리 택시 운행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확대 운영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최근 이른 시간대 병원에 방문하는 투석 환자와 어르신의 이용 건수가 증가하면서 운영 시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기존 오전 7시에 시작하던 운영을 오전 6시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서산에선 14대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건수는 월 평균 3,200건에 달합니다. 태안군이 장기 체류형 관광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안 일주일 살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충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다음 달 8일까지 약 25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참가자는 4월 20일부터 5월 31일 사이 6박 7일간 태안에 머물며 태안의 관광 자원을 SNS 등 온라인 홍보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태안군은 하루 기준 숙박비 5만 원과 식비, 교통비 2만 원, 1인당 체험비 1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예산군이 하천과 계곡에서의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항목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등 시설물과 불법 경작, 불법 상행위 등입니다. 점검 대상은 예산지역 내 하천구역과 산림계곡 등입니다. 예산군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